최근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넥스트 엔비디아가 어딜까 하는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답을 찾기 위해 클릭하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에너지 분야에서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 발전과 함께 떠오르는 새로운 분야, 바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왜 에너지가 다음 주목받을 분야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산업을 이해하려면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과 문제점을 먼저 알아봐야 돼요. 인공지능의 시작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앨런 튜링은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튜링 테스트를 제안했죠. 그 후 신경망 알고리즘의 기틀이 마련되면서 인공지능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존 맥카시 교수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유사하게 생각하면서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을 것이다. 근데 당시에는 데이터는 물론 컴퓨팅 성능, 알고리즘의 한계 등의 이유로 인공지능은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잊혀지는가 싶었던 인공지능은 2000년대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애플의 스티븐 잡스는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다 라고 말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실제로 데이터는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었고, 그때부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알고리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됐어요. 그러면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모두 가지고 있는 빅테크 주가가 날아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컴퓨팅 성능이 인공지능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GPU였어요. GPU는 원래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병렬 연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서부터 GPU의 쓰임새가 180도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게임이나 영상을 위해서만 쓰였는데 이제는 비트코인 채굴이나 데이터 학습에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2010년대 들어서 GPU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 연구는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GPU는 인공지능의 부활을 이끄는 촉매제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전혀 과장된 게 아니었어요. GPU로 대규모 병렬 연산이 가능해지면서 복잡한 인공지능 모델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 됐어요. 심지어 GPU를 여러 개 묶어서 한 번에 학습이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늘어났어요. 그 결과 지금의 자율주행 챗GPT 같이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이 현실로 다가왔죠. 그러면서 이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날아오르게 됩니다. 앞서 두 사례를 보면 인공지능 산업의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높은 소비 전력이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국제에너지기구 IEA 발표에 따르면 2022년도에 데이터 센터에서만 460TWh를 소비했어요.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전력 사용량을 보면 48GWh예요. 서울시 전체 소비량의 10,000배에 달하는 양을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는 거죠. 심지어 2년 뒤인 2026년에는 22년도에 2배가 넘는 1000TWh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럼 발전량을 늘려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는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쉽게 늘릴 수 있는 화석연료와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날씨와 시간 등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친환경 에너지인 원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요. 유럽 국가들도 기존의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대안이 없거든요. 다가오는 기후위기에서 원자력만큼 깨끗하고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발전원이 없어요. 빌 게이츠는 이미 2021년도에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기후변화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할 때 원자력에 집중하며 새로운 프론티어를 제시했어요. 근데 문제는 원전은 건설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은 하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화석연료는 많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앞당기게 돼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 바로 탄소 포집 기술입니다. 산소 포집은 생산 단계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잡는 CCUS 방식과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수집하는 DAC 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최근 워런 버핏이 투자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옥시덴탈은 세계 최대 규모의 DAC 시설을 20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어요. 이미 메타, 알파벳, 블랙록 등 굵직한 기업과 친환경 펀드가 탄소 배출권을 사전 구매한 상황이에요. 탄소 포집 기술에 이미 자본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산업 중에서도 원전과 탄소 포집 관련된 기업을 주목하고 있어요. 물론 두 산업 다 아직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두 기술이 당장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에너지 문제를 야기한 인공지능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역할을 하면서 더욱더 발전할 거라고도 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도 지금부터는 에너지 산업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빅테크가 인공지능으로 모든 자본을 흡수한 것처럼 에너지 산업 역시 새로운 프론티어로서 더 많은 자본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에너지 산업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주목해야 할 산업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